안녕하세요, G클래스 김재영입니다. 오늘은 다른 유튜브 채널 보니까 연봉별 차량 추천, 이게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장기 렌트 리스가 메인이다 보니까 월 50만원으로 어떤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지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컨텐츠 들어가기 전에 살짝 설명 한번 드릴게요. 사업자 같은 경우는 장기 렌트를 이용하시면서 비용 처리를 받으실 수도 있고요. 요즘 많이들 하시는 프리랜서 분들 있으시잖아요. 이분들도 사업자와 동일하게 비용 처리를 가능하시기 때문에 많이들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개인 고객님들 같은 경우는 신차 구매 대비해 가지고 목돈으로 금액이 많이 들어가지도 않고 킬로수를 출퇴근용으로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장기 렌트는 주행거리, 무제한 상품이 있다 보니까 주행거리에 대한 제한도 없고, 주행거리가 많아지게 되면 결론 사고에 대한 노출이 많아지거든요. 혹시나 이용 도중에 사고가 발생한다 그래도 면책금으로 모든 보험 처리가 가능하고 월 대여료에 대한 변동은 없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감가상각이 없다는 거죠. 감가상각이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용한 기간만큼의 감가상각이 있고, 여기에 또 번외로 사고로 인한 감가상각이 있어요. 근데 장기 렌트는 감가상각이 사고가 발생해도 없지만 신차를 구매해가지고 내가 이용 도중에 사고가 발생했다. 예를 들어 휀다 도어를 교체를 하면은 중고차로 판매할 때는 그거에 대한 감가상각이 있는데, 장기 렌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리가 돼가지고 반납을 하시면 그거에 대한 위약금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너무 깔끔하다 보니까 개인분들도 편안한 맛에 장기 렌트를 조금 더 많이들 선호를 하고 계신 상황이에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 개인 고객님들 같은 경우는 경제성을 따져서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고가의 수입차를 이용하실 때 리스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반대로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님, 임원용, 직원용, 운송용,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면 대표님이나 임원들 같은 경우는 대외적인 시선을 어느 정도는 신경을 쓰셔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하시는 차들이 뭐 그랜저, K8부터 시작을 하시는데, 여기서 조금 위에 걸 보시면 제네시스 라이너, 여기서 조금 더 내가 힘을 줘서 보여줘도 된다, 그러신 분들은 외제차를 선택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대략 금액이 월 60만원에서 100만원 선,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직원분들 같은 경우는 뭐 미팅용이라든지 영업용으로 경제성이 좋은 아반떼를 많이 선택하세요. 왜냐하면 연비도 좋고 신차 가격도 저렴하다 보니까 사업자에서는 많이들 사랑하는 차량이고요. 좀 근데 상황에 따라서 짐을 많이 싣거나 사람을 많이 태우게 되면은 뭐 스포티지라든지 산타페, 카니발, 이런 차량들을 많이들 선택하시는데, 여기서 짐이 아니라 화물로 바뀌신다 그러시면 상용 트럭인 봉고나 포터를 선택하고 계신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볼륨 모델이라고 할까요? 대표님이나 임원들 같은 경우는 좀 품위 유지를 위해서 고가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인 고객님들이 많아지면서 50만원 위아래로 이용할 수 있는 가성비가 있는 차량들을 많이들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50만원 기준으로 어떤 차를 이용할 수 있는지 한번 추천드려볼까 합니다. 근데 이게 혹시나 해서 먼저 말씀을 드린 건데, 개인마다 생각이나 선호도가 틀릴 수도 있다 보니까 저희 영상을 보시고 무조건 틀렸어 라기보다는 저희 구독자님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많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우선 50만원 기준으로 어떤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는지 보실 건데, 장기 렌트다 보니까 여기 기준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계약기간 60개월, 보증금 30%, 연간 주행거리 2만 킬로 기준으로 견적을 한번 산출해 봤습니다. 이 정도 기준이면 경차나 소형차 같은 경우는 중간 트립에 필수 옵션을 적용하고, 외제차가 아니고서는 30만원 내외에서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그 위에 상위 트립인 이제 준준형 모델, 아반떼나 K3 모델 같은 경우는 중간 트립에 필수 옵션을 적용하고도 40만원 아래에서 차량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깡통을 치자면 그 위에 급인 소나타, K5, SM6, 그랜저, K8, EV6, 아이오닉6, 그리고 셀토스, 티볼리, 아르카나, 트렉스, 코나, 니로, 트블, 투싼, QM6, 스포티지, 토레스, 50에서 조금 없는 수준으로 요즘 인기가 높은 준대형 SUV인 소렌토, 산타페, 그리고 가장 낮은 트립의 팰리세이드까지도 가능합니다. 진짜 깡통에서는 만원, 2만원 차이로 타실 수 있는 차량들이 많이 바뀌거든요. 근데 실제로 차량을 구매하신 분들은 깡통을 선택하시는 경우가 없어요. 깡통 차량 같은 경우는 구매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판매를 하신다 그래도 진짜 안 팔려요. 근데 이 옵션을 추가하려면 신차 가격이 몇백만 원씩 올라가니까 좀 참 아쉽죠.
심지어 깡통 모델은 딜러사에서도 잘 팔리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해가지고 생산을 안 해놓은 상황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량 출고가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도 혹시 꼭 깡통이 필요하시다 하시면 영상 하단 보시고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자, 아무튼 그래서 가성비로 50만원에 탈 수 있는 차량을 추천을 드릴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세단으로는 소나타 하부 모델을 많이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차량을 지원해 주는 것 자체가 직원들에게 영업이나 미팅은 이런 이유 때문이잖아요. 그렇다고 경차나 아반떼급을 지원해 주게 되면 차량 급이 좀 낮아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그 위에 상위 등급인 그랜저나 K8을 지원해 주게 되면 임원분들과 동일 현상이 있다 보니까 딱 한 등급 아래인 소나타 모델을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경우에 따라 조금 틀려요. 한 소수의 차량 한 3, 4대로 여러 명에서 같이 공유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업자 같은 경우는 각 직원들마다 차량을 한 대씩 지원해 주는 회사들도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1년에 타시는 주행거리가 2만, 3만 킬로, 조금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경제성이 좋은 소나타 하부 모델을 많이 추천을 드리거든요. 저희가 미팅을 나갈 때 고속 주행을 할 수도 있고 도심 주행을 할 수도 있잖아요. 소나타 하부 같은 경우가 복합 면비가 대략 20km 정도가 나오다 보니까 경제성 때문에 많이들 추천을 드리고, 많이들 선호하시는 게 직원분들 차량을 저희가 풀옵션으로 해드리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 트림이 익스 모델에다가 빌트인 캠 2 딱 적용해가지고 월 라이프 금액 50만원에 맞춰서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차감이라든지 외부 신경을 많이 안 쓰신다면 아반떼나 K3 모델 중간 트립으로 30만원대 이용이 가능하고, 굳이 추천을 드린다면 소나타를 출고했을 때 고객님들이 가장 만족해 하셨습니다. 근데 가끔 임원은 아니지만 거래처 임원이나 바이어를 태우고 의전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랬을 때 저희 고객님들 소나타는 조금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럴 때는 K8 모델을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거래처 임원분들을 모시고 라운딩을 나가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 소나타로는 실내도 좀 좁고 골프팩도 좀 안 들어가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차량을 지원해주고도 좀 불필요한 말을 듣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래처 임원분을 모시러 갔을 때 임원분이 차량을 딱 타시고 소나타네 하시면은 그 임원분을 모시러 간 직원분은 뭔가 모르게 가슴에 송곳이 콕 박히면서 심장은 쿵쾅쿵쾅 뛰게 되겠죠. 진짜 까부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저희 선배님들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K8 모델을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 K8 같은 경우는 현재 부분 변경을 앞두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프로모션도 좋은 상황, 여기에다가 등급을 조금 낮추고 추가 옵션으로 스타일, 컴포트,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을 추가해가지고 월 50만원에 딱 들어온 모델이라 가지고 K8 모델을 좀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그랜저를 언급 안 하게 된 이유가 풀체인지가 되면서 신차 가격 앞자리가 바뀌게 되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컨텐츠랑 안 맞아가지고 그랜저는 좀 제외를 시켜놨고요. K8 모델 같은 경우 그랜저가 신차 가격이 올라가면서 작은 육각형이 되다 보니까 50만원에서 차량은 문의가 들어오면 K8 모델도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번에 SUV를 추천을 드릴 건데, 제가 스포티지랑 니로 중에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스포티지가 사실 아직 폐리를 앞두고 있는데 투싼이랑 비슷한 가격이다 보니까 막 추천드리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나름 회사차 가성비 값 니로 하이브리드를 먼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소나타와 동일하게 업무용을 활용하기 진짜 좋아요. 하부다 보니까 연비도 엄청 좋거든요. 그리고 나름 SUV라서 짐도 많이 실리고 생각보다 신차 가격이 저렴한데 고객님들 잘 모르시거든요. 두 번째 추천 차량은 투싼 디젤입니다. 요즘에 세단에 대한 선호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반대로 SUV에 대한 선호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 한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좀 큰 차를 많이들 선호를 하시거든요. 그러면서도 가성비가 좋은 모델을 선호하시다 보니까 투싼이라든지 스포티지 모델을 많이들 찾으시고 계세요. 보통 디젤은 나중에 시끄러워지기 때문에 구매를 많이 꺼려 하시는데, 저희 같은 건 장기 렌트 조건이다 보니까 최대 계약 기간이 5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소음에 대한 스트레스 받기 전에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고객님들은 반대로 유류비에서 세이브를 받으실 수가 있고, 그리고 현재 투싼이랑 스포티지 모델은 경쟁 모델이긴 하지만, 스포티지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이 아직 출시가 안 돼 있고, 투싼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신형 부분 변경된 모델이 출시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동일한 조건이라면 투싼 모델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주로 안정성 문제나 열선, 쿨링 시트만 생각해서 현대 스마트 센스, 빌트인 캠, 그리고 프리미엄 정도 선택하면 월 납입 금액이 40만원 후반이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차량은 카니발 차량입니다. 카니발 차량 같은 경우는 경승합 차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은 월 대여료가 모두 비용 처리가 가능하고요. 다인승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이 여러 명 탈 수도 있고 반대로 또 짐도 많이 실다 보니 사업자 입장에서는 많이들 선호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런 특수 목적에 해당이 되신다면 경쟁 모델인 스타리아 모델보다는 카니발 모델을 조금 더 선호를 하시죠. 그리고 디젤 프레스티지 모델에 풀옵션 하면 50만원 초반에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거든요. 많은 짐을 싣거나 다이승 이용하실 때는 카니발 차량, 따로 올 차량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이 외에 자영업으로 하시는 영세 사업자분들이나 프리랜서 분들 같은 경우는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콕 집어서 차량을 추천드리긴 좀 어렵지만 대개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아침에 짐을 좀 많이 싣는다든지 개인 공방을 하시다 보니까 도심에서 차량을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심장병도 없는 레이 EV 모델을 좀 많이 추천드리고요. 이 모델 같은 경우 한 달 충전비만 해도 5만원 정도고 어느 정도 옵션을 넣어놓고 차량 이용하신다 그래도 월 30만원대면 이용하실 수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경제적으로 차량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프리랜서 분들 같은 경우는 워낙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차량을 콕 찍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차량을 선택을 하시되 다만 연간 주행거리가 2만 킬로 이상이시다 그러시면은 뭐 LPG라든지 하부, 디젤 모델을 선택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찾으시는 수입차는 BMW 520i 90만원대 중반, 벤츠 200 아방가르드 100만원 초반, 미니쿠퍼 프리도어 모델은 60만원 중반에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장기 렌트 기준으로 월 50만원대 어떤 차량들 이용하실 수 있는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혹시 생각했던 차들이 많이 나오셨나요? 어떤 분들은 영상을 보시고 현기 바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장기 렌트 같은 경우는 만기시 인수금액이라는 게 설정이 되고 그 이후에 월 대여료가 설정이 되거든요. 현대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는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뭐 GM이나 르노, 삼성 쌍용 KGM에 비해서 단가 방어가 잘 돼요. 단가 방어가 잘 된다는 거는 잔존 가치가 높다 보니까 월 대여료가 많이 줄어들거든요. 반대로 말하면 현기차 외에 다른 브랜드 같은 경우 동일한 신차 가격으로 산출을 해도 월 대여료가 높게 설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작년에 핫했던 트랙스 모델도 있고 토레스 EVF 모델도 있고 르노, 삼성의 자동차도 가성비는 아주 좋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단가 방어가 전혀 안 되던 차량이다 보니까 월 대여료가 높게 설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등급 위에 있는 모델들이랑 월 대여료가 비슷하게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선 추천드리긴 조금 애매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풀할부로 차를 사는 게 아니면 구매를 좀 추천을 드리는데 장기 렌트를 이용하셔야 되는 분들은 월 50만원으로 어떤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지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보려고 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아무튼 좀 재미로만 좀 봐주시면 되고 정리하자면 매달 캐피탈 그리고 딜러사들 프로모션들이 달라지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은 변동될 수 있지만 오늘 영상에서 제가 추천드리는 차량보다 하위 등급이면 금액이 조금 내려갈 수는 있겠고 동급의 모델이면 거진 금액이 비슷하다 이런 느낌을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영상 하단에 카톡이나 블로그로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 드릴 거고 구독해 주시면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음에 한번 더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G클래스 김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